네, 최근 검찰과 경찰 사이에 피의 사실 공표를 둘러싸고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녀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로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슈 완전 정복 첫 번째 이슈는 수사기관의 피의 사실 공표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 변호사, 이웅혁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피의사실 공표죄 먼저 이게 분명히 법전에 있는 그런 죄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형법 제 126조에 있는데요. 검찰, 경찰 또는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사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어떤 피의 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판 청구전이라는 얘기는 그렇죠. 기소 재판에 전에. 일단 재판에 일단 들어가면은 상관없지만 재판 들어가기 전에 공표하는 범죄가 바로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공판 청구 전에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이 이야기를 공표하는 것을 행위로 하고 있는데 이제 판례 중에는 그 신문 기자 있잖아요. 네. 그 신문 기자에게 신문 기자 한 명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불특정 다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른바 단독 주는 거죠. 예, 단독 기소 그렇죠. 주는 예,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그 베이스에 깔려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예, 기본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 행위로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판으로 확정되지 않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 기소도 하기 전에 언론이나 바깥으로 알리는 것은 범죄다. 이게 이제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나오는 얘기겠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형량까지 지금 나와 있고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수사기관이 지금 그 적용하는 대상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기소를 하는 것도 검찰이고 경찰 아니면 검찰이 지금 이 법의 이 죄명의 대상으로 돼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게 시작은 검찰 쪽에서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작이 된 것은 이제 그 지난 1월에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약사 면허를 가짜로 위조를 해서 약을 진 사람을 구속을 했습니다. 경찰의 수사죠. 예, 경찰의 그 수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범죄 영상과 일정한 보도 자료 형식으로 배포를 했던 거죠. 그렇다 본다면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기소 전이기 때문에 피의 사실에 위반이 되지 않느냐 이것에 혐의를 맞춰서 이것을 직접 수사했던 수사대장과 수사팀장, 경찰관 2명을 입건을 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엊그저께 대검 그 조사 진상위원회, 소위 말해서 외부인으로 구성된 12위원회에서 수사를 계속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을 했는데 결국은 수사를 계속해야 되겠다. 강행이라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대부분 검찰과 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발하는 기류가 울산지방경찰청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피의자로 입건된 경찰관 2명이 사실은 이전에 있었던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복성 표적 수사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 약사법 위반 같은 경우에도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넘기기 전에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하는 건 사실 늘상 있는 일이었고 정말 무죄 추정이라고 하는 진정한 인권 가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검사를 먼저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지휘받는 거죠. 네, 어떻게 그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느냐,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알려진 것이 이미 한 달 전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 자체도 이미 피의 사실 공표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그 논리가 경찰관사에서는 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피의 사실을 검찰이 공표했다. 그렇죠. 이미 한 달 전에 다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마당에서 보복성 수사다 이런 반발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던 차에 김성태 의원, 한국당의 김성태 의원이 경찰에다가 검찰을 고소했습니다. 네. 검찰이 언론에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흘려서 내가 피해를 봤다 이런 주장인데 이건 이제 경찰에다가 김성태 의원이 칼자루를 쥐어준 셈이잖아요. 경찰로서는 이번에 다시 검찰에 역공을 할 수 있는 찬스다. 약간 좀 반가운 고소일 것 같은데.
글쎄요. 근데 뭐 경찰, 검찰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피의 사실 공표 행위를 이제 거의 밥 먹듯이 누구도 해왔고요. 자유로울 수 없는. 예, 근데 네. 이제 이게 사실 형법에 조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사문화되어서 이제 지금은 거의 이제 뭐 피의 사실 공표 죄를 저지른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 없이 관행처럼 그렇게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이제 뭐 경찰 입장에서도 일단 이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은 했지만 네.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이제 유죄 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 남부지검이 그 지난 22일 날 그 KT의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하면서 이제 그렇죠. KT 네. 간부들에게 어떤 일정한 그런 뭐 예를 들면 국회에 청문회 출석하지 않도록 이석채 전 해주는 회장에 대해서 예. 증언 혜택 막아준 거. 네, 그렇죠. 증언 채택 막아주는 그런 등의 혜택을 주었다라는 이제 그런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네. 이제 이 부분이 언론에 좀 대서특필되고 굉장히 좀 뜨거운 그런 이슈가 되었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네. 이 지검장, 그다음에 그리고 뭐 형사부장, 차장 이 3명의 검찰 간부를 지금 현재 경찰에다가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김성태 의원이나 또 고발을 한 한국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검경 갈등을 좀 이용한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사실 피사실 공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치권에서 수사기관에서 정보나 뭐 이렇게 언론 발표 같은 것들을 빼와가지고 정치 공세에 좀 이용한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동안 계속 해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제 그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는데 이와 같은 사실이 잘못 활용된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번 그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논리가 확 바뀌게 된 것이었죠. 지난번에 그 드루킹 그 사건과 관련돼서 김성태 의원이 직접 한 얘기는 검찰의 그 특기가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인데 왜 피의 사실 공표 안 하느냐? 피의 사실 공표를 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정치적인 수사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얘기는 1인 피켓 시위도 하면서 그 내용이 왜 피의 사실 공표를 하냐. 즉 전에는 왜 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지금 왜 하느냐. 그래서 그때는 틀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정치적 그 이용에 관한 얘기들이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그 정권에 관해서 뭐 적폐 수사, 사법농단 수사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검찰발 단독 기사를 하는 명의로 영장이 기각됐다,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사법농단 수사에서 사실은 계속 흘러나왔던 것이고 또 그 국정농단 수사에서도 사실 그런 면이 상당 부분 있었던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피의 사실 공표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활용되는 면은 분명히 있었던 폐해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피사실 공표가 사실 아까 형량도 정해져 있고요. 그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온 것들이 꽤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한 번도 기소가 되거나 처벌이 된 경우는 없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2008년 이후, 그러니까 10년도 넘었습니다. 네. 작년까지 근 10년간 이 혐의로 접수된 346건의 사건 중에서 단 한 건도 346건이면 굉장히 많은 건데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기소를 예. 한 건도 안 했군요. 예, 그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수사 단계에서 어느 정도 지금 이 사문화된 법조항이 좀 걸러지고 있다라는 그런 현상으로 보이고요. 근데 실제로 뭐 기소가 돼야지 뭐 재판부가 판단도 해보고 할 것인데 약간 검찰 경찰이 뭐 본인들 스스로 좀 사문화시킨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연 우리나라에 이 엄격한 기준이 존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피의 사실을 어느 때는 공표하고 어느 때는 공표하지 않는다. 그럼 도대체 그 기준은 무엇이냐? 수사기관이 그냥 자의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알렸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면은 그냥 그렇게 정하는 것인지. 그것도 하나의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검찰이나 경찰의 권력이 될 수도 있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예, 상황이 그렇기 있어요. 때문에 이제 굉장히 수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실이 알려질까 알려지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 조문을 그냥 없애버리거나 아니면은 좀 다른 방식으로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하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것이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관련해서 솔직히 지금 우리 언론 저를 포함한 언론이 이 피사실 공표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언론이 없으면 피사실 공표할 곳이 없으니까요. 네네. 사실 근데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검찰도 그렇고 경찰관도 그렇고 다 취재원들이거든요. 이 사실 공식 보도자료 기소 전에 기소할 때 공식 보도자료 내는 것만 가지고 기사를 쓰면 네. 사실 기사 쓸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피의사실 공표에 계속 안 걸리는 이유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소 안 된 이유들은 네네. 알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제 법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증거가 매우 뚜렷해가지고요. 네. 뭐 이거를 공표했다고 해가지고 딱히 이 죄가 성립된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그런 사건들. 그다음에 공인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뭐 대통령의 범죄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국민으로서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문제가 안 되는 방향으로 피의 사실 공표를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제 매우 부당한 방식의 그런 피의 사실 공표도 없지 않아 있긴 했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의 사실 공표를 한다면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표를 할 것인지 이 범위 같은 것들을 정하는 일정한 수사기관 내부의 어떤 그런 자료 혹은 이제 법제도의 정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피의사실 공표는 사실은 피의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그 실효성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논의가 진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검경의 갈등 또 정치권의 공방에 활용돼서 좀 볼성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